저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21학번 이번 제5회 통상정책 토론대회에서 블랙스완이라는 팀으로 참가해서 금상을 수상한 이태규라고 합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산업 구조와 이제 고용 구조가 바뀌게 되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가치가 대두되는 사회잖아요.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계층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제 포용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된다면 두 가치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가치지향적인 담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현실주의적인 관점과의 접점을 찾아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학을 배우면서 이제 최소한의 사회 현상에 대한 문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학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상정책 토론대회에 참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론보다 통상정책에 집중하라고 싶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홀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참가를 하게 되었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필연적으로 혼자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제가 토론보다 통상정책에 집중을 해서 참가하게 된 이유가 사실 통상정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국제정세와 국내 정세의 접점을 찾아서 국익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통상정책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토론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홀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참가한 이유는 21세기 기술혁신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협업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홀로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협업 또한 중요해지는 시대여서 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냐고 생각을 했냐면 결국 혼자서 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줄 아는 사람이 타인과의 협업에서도 더욱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토론대회에 혼자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의미는 이제 최근에 소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정보 비대칭성이 많이 해소가 되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1인 미디어와 같은 뉴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소셜 알고리즘으로 인해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받는 사회가 되었어요. 최근에 대선이란 이벤트를 본다면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 당신과 민심에 굉장히 괴리가 있는 후보가 선출되었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편향된 소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사회가 극단화로 이제 치닫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올바르고 합리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아진다면 이제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을 하는 순간 결국 저는 혼자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언젠가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은 목소리를 내는 순간 혼자서일 수 있다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하고 이번 토론대회에 혼자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패권 경쟁에서 이제 중국의 경제 전략 변화로 인한 한국의 이제 통상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는 해외에서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최종재로 이제 생산을 해내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역할을 담당을 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면서 이제 과거의 중간재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탈피를 하였고요. 첨단 산업을 자신들 국내에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합니다. 제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중국이 동아시아 글로벌 공급 사슬 내에서의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동아시아 공급 사슬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서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 공백을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하는 논문이었고요. 저는 그 논문에서 한국이 이제 아세안 지역의 해외 직접 투자를 비중을 늘리거나 이제 아세안과 관련한 다자주의 체제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통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의 공급사슬 연계성은 주로 첨단 산업을 위주로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거에 담당했던 제조업에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동아시아 내에서 그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이라는 시장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건 신남방 정책은 필연적인 통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라고 하는 건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 과정 속에서의 협상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세에 대한 현안 파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가 대 국가의 협정문을 이제 조율을 하거나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국익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배경 지식 습득은 학부를 졸업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지속해야 하지만 결국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법률 공부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사회에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정확하게 국제적인 정세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민간 시장에서 근무하는 것만큼 최선의 방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로펌들 같은 경우에도 국제통상 대응팀을 따로 마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을 정도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과 통상 관련 소송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민간 로펌들에게 이제 자문을 맡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통상 전문가들이 민간에 더욱더 많아져야 하고 그러한 국제적 안목을 가진 민간 분야의 통상 전문가들이 차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한다면 미국에서 이제 3년 정도 로스쿨을 정식으로 다니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로스쿨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이나 이제 아니면 무역시장, 통상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법률가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일단 보다 넓은 물에서 조금 더 활약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제 식견도 넓어질 것이고 국제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학부 졸업 후에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는 미국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이후에는 넓은 민간 시장에서 활약을 한 뒤에 국가를 위해 이제 제 능력이 쓰일 일이 있다면 차후에 봉사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통상정책 토론대회에서 토론보다 결국 통상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통상정책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와 더불어 국내 정세에서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통상정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을 꿰뚫는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토론 실력도 늘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감히 드려봅니다.